은하, 마지막으로 묻는다. 재윤이 친아버지가 누구야? 현수 오빠예요. 몇 번을 말해야 하나요?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야? 할아버지와 손자가 남남이라고! 재윤이를 당장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제발. 재윤이는 정말 현수 오빠 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을 해? 할아버지와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어! 하지만 30년 후 밝혀진 진실은 30년간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였던 여자의 치명적 비밀.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박정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외도 발신자 번호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5글자. 이 글자가 마치 벼락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58 박정자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윤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6살 손자 재윤이는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는데 이상한 문자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정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카페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남성과 함께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는데 그 여성이 입은 베이지색 코트가 낯익었습니다. 은하가 자주 입는 코트와 똑같았거든요.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차 드실래요? 은하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응, 그래. 정자는 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카페벤의 확인.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요일 오후면 은하가 재윤이 학습지 상담 때문에 나간다는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은하가 찻잔을 들고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자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은하의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 거울을 보는 시간, 외출할 때의 화장. 뉴스 특보입니다.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호치민시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뉴스 배경에 나타난 건설회사 로고를 보는 순간 다른 모든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진건설. 그 파란색 로고는 아들 현수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현수는 3달 전부터 베트남 프로젝트에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은하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현수 오빠. 현수 오빠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더, 2번 더. 받지 않았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뉴스는 계속 나왔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자와 은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정자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안부도 모르면서. 이번에는 정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창문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파에서 깜빡 잠든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 잠든 얼굴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저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정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긴 새벽을 견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카페베네. 가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화요일 아침 6시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영사관입니다. 박현수 씨 어머님이시죠? 정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조심스럽고 무거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안타깝게도 현장 매몰 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은하가 급히 뛰어와 정자를 부축했지만 정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서울시립 장례식장 사무실. 빈소 입구에는 박현수님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30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이 하얀 국화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다녀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정자는 기계처럼 절을 받고 기계처럼 인사를 했어요.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은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29의 과부가 된 젊은 여자의 모습이 너무 처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재윤이가 은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6살 아이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은하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돌아오지 못해. 은하가 재윤이를 꼭 안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며칠 전 받은 그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외도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카페에서 찍힌 뒷모습 사진. 이런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자는 자신을 탓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소에는 정자와 은하, 그리고 재윤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은하야, 고생 많았다. 정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은하가 재윤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정자는 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받은 사진 속 여성과 정말 비슷했어요. 베이지색 코트, 어깨선, 머리 묶은 모습까지. 설마, 정말 설마. 그때 정자의 휴대폰에 조용히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유전자 검사 받아봐.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정자는 휴대폰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러니까 남편과 재윤이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라는 뜻이었어요. 화장실로 향한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왜 그런 검사를?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한 문장이 정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유전자 검사. 화장실에서 나온 정자를 은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재윤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잠든 재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 모양, 눈썹, 입술. 현수를 닮았을까요? 은하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를. 어머니? 은하가 다가왔지만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자.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 그날 밤 정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현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익명의 문자가 제안한 무서운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유전자 검사.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는 걸까요? 정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아들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 문자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탐정사무소요? 은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가 갑자기 개인 조사 업체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응, 현수 사고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건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마음이 놓이지.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일로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자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 주소를 손에 꼭 쥐고 말이에요. 한조사 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최원식입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박정자입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철제 책상과 의자, 서류철이 정리된 서랍장, 그리고 벽에 걸린 자격증들. 탐정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무적인 분위기였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건 유전자 검사였죠? 최원식이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비밀이 보장되나요? 당연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관계 확인을 원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요. 친족 관계 확인이군요. 자주 있는 케이스입니다. 최원식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한 일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두 분의 시료만 있으면 돼요. 머리카락, 침 또는 구강 점막 세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최원식이 서랍에서 작은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이런 전용 봉투에 시료를 넣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요? 머리카락은 반드시 모근이 있어야 하고 채취한 시료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원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료 채취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중요한가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법적 문제라니.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도는 99.9%예요. 그럼 거의 확실하다는 거네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니까요. 최원식이 시료 채취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칫솔, 빗, 베개 커버 같은 개인용품에서 시료를 얻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검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최원식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검사비가 30만 원입니다. 급히 하시려면 추가 비용이 있고요. 정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어요. 시료는 언제까지 가져오면 되나요? 이번 주 내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두 분 것 모두 준비되면 바로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정자는 시료 봉투들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시료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칫솔이나 면도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재윤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하지? 아이의 칫솔을 가져가면 은하가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윤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번 주말에 재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어떨까? 아이도 할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할 텐데. 그래도 될까요? 아직 정신이 없으셔서. 괜찮아. 오히려 아이가 있으면 마음이 좀 달랠 것 같아. 은하는 고마워했습니다. 혼자서 재윤이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터였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재윤이가 정말 이 가족의 혈육인지 아니면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정자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윤이가 정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같이 양치해요. 재윤이가 화장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자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양치하자. 화장실에서 재윤이와 함께 양치를 하면서 정자는 아이의 칫솔을 유심히 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파란색 칫솔이었어요. 재윤아, 내일 새 칫솔 사줄게. 이거 좀 낡았네. 정말요?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아이가 기뻐하는 사이 정자는 조심스럽게 칫솔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대로 전용 봉투에 넣고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정자는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면도기에서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59살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은 면도기를 사용했거든요. 이제 됐다. 정자는 2개의 봉투를 가방에 넣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료를 잘 가져오셨네요. 최원식이 봉투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오늘 바로 보내겠습니다.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혹시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자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일주일은 정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은하와 재윤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그들이 이 가족과 관계없는 사람들일까 봐서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재윤이 예방접종 받으러 병원에 갈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현수 오빠 보험금 관련해서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금? 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급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그런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최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정자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최원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자는 의자에 앉으며 결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유전자 일치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할아버지 마이너스 손자 관계라면 나타나야 할 공통 유전인자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윤이가 할아버지의 친손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서류가 정자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서 품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과학적으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최원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시료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료 문제요? 네, 오염되었거나 잘못 채취된 경우 말입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재윤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집에 들어서니 은하가 재윤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미소마저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할머니, 재윤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랑스러웠을 손자가 이제는 낯설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란 말인가? 저녁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지만 정자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하를 볼 때마다 그 익명의 문자가 떠올랐어요. 며느리 외도 화요일 오후 2시 카페에서 만나는 남자. 그날 밤 정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 정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최원식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시료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정자에게는 그런 가능성보다 의심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거든요. 은하의 외도, 재윤이의 출생 비밀, 그리고 지금까지 속아 살았던 자신의 인생.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다고요. 은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은하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네, 어머니. 재윤이를 방에 들여보내. 왜요? 무슨 일인데? 빨리. 정자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재윤이를 방으로 데려가고 돌아왔어요. 앉아. 정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테이블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은하가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친족관계 불일치라는 결론 부분은 명확했어요. 이게 뭐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윤이와 할아버지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야.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어. 뭐라고요? 은하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재윤이가 우리 가족의 핏줄이 아니라는 뜻이지.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재윤이는 현수 오빠 아들이에요. 그럼 이 결과는 뭐야? 정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야. 은하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차분했어요. 실수? 과학이 실수를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윤이는 현수 오빠를 닮았잖아요. 닮았다고? 어디가? 정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생각해봐. 재윤이가 정말 현수를 닮았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어머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 이미 확신이야. 정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익명의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도 봐. 은하가 문자 내용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현수 오빠를 배신한 적 없어요. 은하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로 설명할 거야? 정자가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아봐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받는다고 결과가 바뀔 것 같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잖아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방에서 재윤이가 나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요? 재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은하가 아이를 다시 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런 아이를 보고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은하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래, 저런 아이를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구나. 정자의 말에 은하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은하야, 솔직히 말해. 재윤이 아빠가 정말 현수야?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럼 증명해. 뭘로요? 재검사 받자. 이번에는 현수와 재윤이 직접 비교하는 걸로. 은하가 멈칫했습니다. 현수 오빠는 죽었잖아요. 시료는 구할 수 있어. 현수가 쓰던 물건들이 있으니까.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도 결과가 같다면, 그럼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법적 조치요? 은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보험금, 유족급여, 상속. 모든 걸 다시 정리해야지. 어머니, 설마. 그리고 재윤이 친부가 누군지도 밝혀내야겠고. 정자의 말에 은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재윤이는 죄가 없지. 문제는 엄마야. 그때 정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군. 하지만 조심해.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 정자는 문자를 보고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로 재검사 받을 거예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만약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온다면? 그럼 내가 이 집을 나가야겠지. 정자의 차가운 말에 은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재윤이 진짜 아빠를 찾아줘야겠고, 그 순간 은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자.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재윤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얼굴 보기 싫으니까.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을 근거를 줘봐. 정자의 대답에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재윤이와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정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았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은하랑 재윤이는 친정에 갔어. 왜?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명의 문자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재윤이가 우리 손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확실한 거야? 확실하게 하려고 재검사 받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재검사를 위해 정자는 현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아들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것이 현수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정자는 아들의 영정사진에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쓰던 칫솔, 빗 면도기, 개인용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탐정 최원식은 시료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직접 비교이니까 더 정확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사흘이면 충분할 거예요. 급하게 해드릴게요.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검사 받았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은하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네,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익명의 문자 발신자였습니다. 재검사를 받고 난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정자는 참지 못하고 탐정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결과 나왔나요? 내일 오전에는 확실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 탐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익명 문자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원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비용은 얼마든지 낼게요. 다음 날 오전 최원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소로 오시겠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최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으며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원식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와 재윤이는 확실한 친부 마이너스 아들 관계입니다. 일치도가 99.9%예요. 정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재윤이가 우리 손자가 맞다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식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불일치로 나온 것과 모순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수 씨가 친아들이고 재윤이가 현수 씨의 친아들이라면 할아버지와 손자도 당연히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정자의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검사에서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최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가 할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자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확실히 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최원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수 씨와 할아버지의 직접 비교 결과입니다. 정자는 서류를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원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익명 문자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오윤정이라는 분입니다. 60대 중반,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네요. 정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윤정. 30년 전 그 이름을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최원식이 물었지만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윤정. 30년 전 정자가 현수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정자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오윤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 최원식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오윤정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말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집에 가봐야겠어요. 정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자는 서둘러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30년 전 그날을. 오윤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내가 내 가정을 파괴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정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의 죄가 이제야 돌아오고 있었어요. 내 남편과 바람 피워서 현수를 낳고도 모른 척 살았지?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 정자는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오윤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자신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정자는 아직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정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속여온 남편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왜 그래? 좋은 결과 나온 거 아니야? 미안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정자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요. 30년 동안 숨겨온 그 무거운 비밀을 말이에요. 현수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정자의 말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뭐라고? 30년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정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현수와 당신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남편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을 속인 거야? 30년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들어봐. 들어? 뭘 들어?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남편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현수는 누구 아들이야? 누구와 바람을 피운 거야? 정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청호 씨와 옆 동네 살던 이청호? 그 사람이 현수 아버지라고?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오윤정한테 연락이 왔어.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윤정? 청우 부인? 그 여자가 뭐래? 정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익명 문자 보낸 사람이야. 뭐? 그리고 청우가 죽기 전에 오윤정에게 털어놨대. 현수이를. 남편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30년을 바보로 산 거야, 나는? 정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랐어. 현수가 그 사람 아들인지. 몰랐다고? 그럼 의심이라도 해봤어야지. 어떻게 의심해?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했는걸.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 있을게. 당분간은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여보. 하지만 남편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1시간 후 정자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하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재윤이는 확실히 현수 아들이 맞아. 전화 너머로 은하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응, 그리고 어머니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어. 어머니, 내일 집으로 돌아와.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돌아와. 전화를 끊고 정자는 오윤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와. 정자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오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피해 다녔던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정확히는 오랜만이 아니지만 오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30년 동안 서로 피해 다녔잖아.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마트에서 보면 다른 길로 가고. 정자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무의식 중에 오윤정을 피해 다녔던 거죠.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정자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청우가 죽었어. 작년에. 오윤정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실토했어. 현수이를. 어떻게 알았대? 현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의심했대. 시기가 너무 맞아떨어졌거든. 당신과 만난 그 시기하고.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크면서 청우를 많이 닮았어. 특히 어렸을 때는 정말 빼닮았지.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뭐가 바뀔 것 같았어? 이미 현수는 내 남편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오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청우도 확신이 없었거든. 그냥 의심만 하고 살았지. 그럼 언제 확신하게 된 거야? 현수가 고등학생일 때. 학교 운동회에서 우연히 봤는데 청우 어렸을 때랑 똑같더라고.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청우가 힘들어했어. 자기 아들을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다고. 그럼 왜 지금? 청우가 죽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어.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고통받는 게. 그래서 복수한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오윤정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은하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 왜?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나는 걸 봤거든. 친밀해 보이더라고. 그게 오해였잖아. 오윤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 그리고 어차피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두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오윤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남편이 집을 나갔어. 당연하지. 30년을 속였으니까. 후회하고 있어? 오윤정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은하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해.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지. 오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을게. 윤정 씨. 뭐? 정말 미안해. 그때 어리고 바보였어. 오윤정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미워했나 봐. 그리고 청호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늘에서라도. 오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호도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어. 다만 현수를 보고 싶어 했을 뿐이야. 그녀가 떠나고 정자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은하가 재윤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재윤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나가 계셔. 은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0년 전의 실수, 현수의 진짜 아버지, 오윤정과의 관계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은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의심받은 건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은하가 다가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30년 동안 불안해하시면서 사시느라. 정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모텔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생각해 봤는데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가 키운 아들이고. 정자와 은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윤이는 내 손자고. 남편이 재윤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받아들이는데 말이야. 여보, 서두르지는 말자.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실이 드러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남편은 여전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집에는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재윤이가 할아버지에게 레고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 옆에 앉았어요. 뭘 만들 거야? 자동차요. 할아버지도 도와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정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할아버지와 손자였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소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은하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은하는 더욱 정자를 챙겼어요. 오히려 정자가 미안할 정도로 말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은하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의심했는데. 그럴 만했어요. 이상한 문자도 오고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은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현수도 하늘에서 미안해할 거야. 엄마 때문에 아내가 고생했다고. 현수 오빠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은하가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현수 오빠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던 거잖아요.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 정자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정자는 오윤정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호 씨 기일이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절 한번 해줘.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오윤정 씨가 청호 씨 기일에 같이 절하자고 하네. 가세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현수 오빠의 아버지시잖아요. 정자는 은하의 말에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고요. 저녁 무렵 정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오윤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30년 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집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오윤정이 정자를 맞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온화해 보였어요. 거실 한쪽에는 청호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현수와 닮은 점이 확실히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자가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오윤정도 옆에서 같이 절했어요. 청호 씨, 이제 마음 놓아도 돼요. 현수 엄마가 와서 인사했잖아.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 씨, 응?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30년을 서로 피해 다녔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리고 재윤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신다고. 오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응. 아이는 알 권리가 있어. 물론 아직은 어리니까 나중에라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은하도 조용히 들었어요. 그럼 재윤이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어떨까? 그때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응?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라도. 남편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재윤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생일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재윤아, 소원 빌어봐. 할머니 정자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다른 할아버지도 안녕하시길 바라요. 재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재윤아, 뭔 소리야? 어제 꿈에서 아빠가 말해줬어요. 하늘에 할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아빠를 낳아주신 할아버지래요. 정자와 은하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존재였어요. 그래, 맞아. 재윤이한테는 할아버지가 두 분 계셔. 정자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더 많이 사랑받는 거네요. 재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청호 아저씨도 모두 편히 쉬어. 정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우리에게 재윤이를 남겨줘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는 은하가 재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진실 위에 세워진 일상이었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는 열렸지만 그 안에 남은 건 미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어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은하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마워. 정자는 차를 받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재윤이. 우리가 잘 키우자. 네, 함께요.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비밀들이 많을 거예요. 언젠가 또 다른 상자가 열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정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랑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재윤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야말로 이 가족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됩니다. 마을 방송에서 경로당 행사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정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사랑과 함께,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